방금 보신 영화는 참 잘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장시간의 인생을 비춰볼 수 있었죠. 네, 저는 방송사에서 오랫동안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연출을 했고요. 심리 상담을 같이 하면서 영화 치료를 연구하고 있는 영화 도슨터 안진영입니다. 네. 해가 지기 전에 비포 더 선셋, 이 영화는 2024년도 제16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에서 단편 우수상을 차지한 수작입니다. 감독인 라니 마토스라고 스페인 사람입니다. 66년생, 우리 나이로 올해 환갑이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노년을 이해하는 나이가 됐고, 영화배우 겸 그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노년에 대한 이해를 공감하기 위해서 이런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보셨겠지만 어느 스페인의 먼 외딴 마을로 차가 한 대 지나갑니다. 한참을 달려가죠. 그곳에는 본인을 키워준 어머니가, 나이 드신 어머니가 계시고, 거기에 오빠와 그다음에 그 오빠의 부인들, 오랫동안 살던 동네에서 15년 전에 고생하게 그 나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신 아버지와는 반대로 남자도 만나러 다니고 술도 드시고 카페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보기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이 노인을 모셔서는 안 되겠다. 어머니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양로원, 요양원으로 보내야겠다는 그런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여들죠. 본인들이 어머니 손에 의해서 키워져 왔는데 이제는 어머니를 자신들의 의지로 양로원에 보내려고 하는 그 비밀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는, 노인이 된 후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주변의 판단에 맡겨지는, 여기서 자식들이 되겠죠. 그 상황을, 하루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삶을 마무리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감독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감독의 의도입니다. 자, 이 영화는요, 크게는 두 가지, 그 텍스트라고 해서 그 시나리오를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영화를 만들어가는 그 장치들, 연기력과 조명, 촬영, 소품 등등 이런 걸 두 가지를 합쳐서 봐야 됩니다. 먼저 이 시나리오는 단 12분인데 12분도 안 돼요. 뒤에 이렇게 스텝 자막 나가는 거 보면 한 11분 정도 되겠더라고. 그 상황에 처음에 그 어머니와 자식들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 영화의 제목처럼 해가 지기 전이라는 이 짧은 시간적 압박 속에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형태의 시나리오를 취하고 있죠. 해가 지기 전에. 제가 이제 PPT를 준비하면서 이런 황혼의 색깔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황혼이십니다, 대부분. 자, 이 황혼의 절정에 감독은 우리가 이 황혼의 절정의 나이에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좋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는 두 가지 서사 구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보호하겠다는 거. 근데 이 집이 자기들이 옛날에는 자기들을 보호했던 장치지만 지금은 부모님, 어머님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어머님은 자유를 압박당하는 창살로 가기 위한 그런 전제 조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뭐예요? 근데 자유를 갈망하고 있죠. 자, 영화는요, 모든 그 스토리는 갈등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풀어나가는 과정이 영화가 되고 문학이 되고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자기 결정권과
가족들이 효도를 핑계로 한 어쩌면 어머니를 구속하기 위한 그런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것이 이게 핵심 갈등인데, 감독에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 황혼의 절정기에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누구의 손으로 써내려가실 건가? 그래서 이런 갈등 관계 속에는 어떤 인물들이 대립을 하게 되죠. 자, 이 왼쪽에는 어머니입니다. 이쪽은 다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군, 이 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의사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싶지만 어쨌든 가족과 엄마는 서로 대립관계로 지금 마주보고 있죠. 자, 이 대립관계에서 어머니가 요양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마느냐. 저 다른 아들, 예, 이 아들은 아마 재산에 또 욕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러면서 이런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인데, 자, 이 영화에 보여지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 영화에 보여지는 장면은 그렇게 많은 장소를 차용해서 찍지 않았어요. 거의 집이 전부죠. 집. 처음에 이 집을 찾아가는 길이 있고, 맨 마지막에는 이 할머니가 자유를 찾아서 갈망하는 하늘이 많이 보이는, 주로 이제 세 가지의 그 장면 전환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된 공간이 이 할머니가 이 자녀들을 키웠던 공간, 집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처인 집과 수용적인 공간, 그 아직 이제 양로원이라는 그 수용적인 공간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한테 내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았던 집과 이제는 알 수 없는 요양원으로 가야 된다는 그 심리적 압박감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영화에는 소리들도 등장하죠. 이 영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주된 그 등장 인물들의 대화가 아니라 할머니가 듣는 시점에서 자녀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양원으로 보내야 된다. 할머니가 뭐 이웃집 남자와 술을 마시고 돌아다닌다. 이 얘기를 할머니가 들을 때는 그 얘기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고, 이 할머니는 자기의 숨소리를 죽인 채 이런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커다랗게 이것을 반전시키는 게 나오죠. 총소리. 갈등을 정리하고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자, 이 장면에,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소품은 장총입니다. 총을 들고 나오죠. 이거는 뭡니까? 이 할머니가 이 녀석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결정할 수는 없다. 최후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마지막 황혼길을 아름답게 장식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이 장총은 이 할머니의 삶의 무기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남을 해하지는 않지만 함부로 남이 나에게 다가올 수 없게끔 내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기에 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손녀가 갖고 온 상자각이라는 걸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무당벌레가 들었죠. 무당벌레는 그 상자각 안에서 자유를 찾을 수 없이 양육만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박이라는 상자각이 이 할머니가 살아왔던 집이 또 그런 속박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연상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영화적인 장치의 해설이었고요. 자, 총은 뭡니까? 할머니가 총을 겁니다. 비장한 자세로 총을 겁니다. 누구도 내 삶의 엔딩을 대신 쓰게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독립선언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내 인생의 황혼기를 지키기 위한 자존감의 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녀는 이런 할머니가 그런 속박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날아가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감독은 대신 표현한 게, 나중에 그런 대사가 나왔죠. 무당벌레를 상자각을 열고 날려보냈다고요. 그래서 이 두 요소요, 할머니와 손녀는 내 삶을 끝까지 설계하고 책임지겠다는 그런 존엄성과 주권을 이야기하는 감독의 의도입니다. 예, 자, 할머니는 이렇게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영화에서는 말하고 있는 걸 여러분은 느끼실 겁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고 나의 선택은 옳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걸 총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노인의 골든 에이지는 이 황혼기의 이 찬란한 황혼의 색깔은 노년을 어둠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끝에 화려하게 빛나는 골든 아워로 재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엄마 총을 내려놔요 그러는데도 당당하게 거놉니다. 이것은 타인의 동정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이 눈빛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처롭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이런 소동과 갈등이 찾아든 자리에 여러분들은 가만히 여러분들도 성찰할 수 있는 느낌이 아마 드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2개 남았는데요. 저건 어떻게 틀고? 요거를 틀어야 되나? 예, 틀어주세요. 예. 자, 미국의 유명한 그냥 틀어주시면 돼요. 배경음악으로 나옵니다. 프랑크 시나트라가 마이웨이를 황혼기에 노래했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황혼기에 은퇴하려고 그랬다가 이 노래를 받아서 다시금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분이고 그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인생의 황혼기라고 치고요. 앞으로 10년, 20년 더 장수하시면 30년도 남으실 수 있고 그럴 때 이 황혼의 문을 나서기 전에 저 노인처럼 여러분들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계신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선생님은 저 어르신처럼 저런 자존심의 존엄의 무게가 총 같은 게 있으신가요? 혹시 뭐 그런 걸 준비하실 마음은 없으신가요? 그냥 그래도 저 영화를 보시고 좀 느끼신 건 없나요? 나도 어떻게 연기를 갖고 싶다는 거다. 나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 그러면 이 영화를 보면 전 그런 마음이 드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인생 황혼기를 황금처럼 빛나는 자존감을 빛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딱 2가지 이야기로 줄여보고 싶은데요. 감독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해가 질 때 그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얼마나 뜨겁게 내 인생을 비추면서 살았느냐. 이 감독도 환갑이 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지 마라. 처음에 초반부에 딸이 운전하면서 들어가죠. 이런 대사를 대입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든 핸들은 내가 잡아야 된다. 네, 이런 거였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